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항공전 시간입니다. 자, 오늘 18번째 항공전 시간인데요. 자, 사진에 보이듯이 오늘 주인공은 슈퍼 호넷입니다. 슈퍼 호넷. 그동안 뭐 여러 전투기들이 나왔는데 슈퍼 호넷 처음이죠. 자, 미국의 정중한 경고를 무시하면 일어나는 일, 자딘 교전이라는 제목인데요. 바로 2017년 6월 18일 시리아에서 있었던 교전입니다. 미국의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F-18 슈퍼호넷 전투기가 시리아 공군 전투기와 공중전을 벌이는 그런 모습인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됐는지 보시겠습니다. 욕망과 혼돈의 시리아라고 제목을 붙여놨는데 2017년 시리아 상황은 정말 최악이었죠. 왜냐? IS가 준동을 했고 그 IS가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전성기 이제 끝나고, 그리고 여기에는 러시아군도 들어와 있고 또 시리아군도 있고 미군도 들어와 있고 완전히 최악의 그런 혼돈의 상황이었습니다. 시리아가. 지금 여기 이제 보시면 아주 짙은 자주색 부분이 보입니다. 이 시리아 북부 지역 자주색인데 여기가 2015년에 IS가 상실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조금 빨간색 부분이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2016년에 상실한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 분홍색 좀 살색 계열의 모습들이 보이는데 여기는 2017년도에 상실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7년도의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실되기 직전의 상황이고, 여기 이제 보시면 2017년에 다 상실하고 나서 이 검은색 부분이 IS가 남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조금 이렇게 무슨 거미줄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러냐? 우리는 뭐 이런 식이 아니고 도로망이 워낙 발달되어 있으니까 뭐 전선이 쫙쫙 형성되는데 여기는 인구는 별로 없고 사막 지역이고 도로는 별로 없고 뭐 이렇다 보니까 도로를 중심으로 이제 거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력권들이 도로를 중심으로 있는 것이지 여기에 있는 도로도 없는 완전히 험준한 황무지 지역은 아무도 이제 거들떠보는 지역이 아니죠. 그래서 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IS가 이 지역에 아직도 드문드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여기 오늘 전투가 벌어지는 이 자딘 지역은 IS가 상실하기 직전의 이 지역의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여기고, 지금 뭐 지도에 보면 이 지역의 알레포, 여기 보면 이제 현재 터키군이 들어와서 시리아를 때리고 하는 그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설명을 보시면 IS의 세력은 시리아 동부와 이라크 서부의 국경지대 인근으로 축소되면서 영향력이 감소했으나 이와 더불어 시리아 민주 세력을 자처했던 다양한 반군 군벌 세력과 쿠르드계 무장 세력, 그리고 시리아 정부군, 러시아군이 뒤엉키면서 2017년 시리아는 여전히 극심한 혼란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미국은 조금 발을 빼고 싶어 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이제 직후였죠. 좀 발을 빼고 싶어 한 상황이었는데 뜻하지 않게 굉장히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2017년 4월 4일 날 시리아가 살인가스를 사용해 버렸어요. 자, 칸 셰이쿤에서 대량 학살이 발생을 했는데 뭐냐? 바로 2017년 4월 4일 시리아 칸 셰이쿤 지역에서 시리아 정부군은 공습으로 살인가스로 추정되는 화학탄을 다수 투하했다. 100명이 넘는 사망자와 5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화학무기 학살극에 경악한 트럼프 정부는 지중해에 있는 미 함대 토마호크 사격으로 시리아 공군기지를 응징했고, 이 사태부터 시작해서 주 시리아 미군은 강경 대응으로 선회했습니다. 4월 4일부터 이제 강경 대응이다, 안 되겠다, 철수 없다, 강경 대응하기로 결정하고 토마호크 다량으로 쏘고, 이때부터 이제 지중해에 있던 항공모함에서 계속 전투기들이 출격해서 미국의 무력을 보여주는 현시 공격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부러 이제 막 때리는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한 게 4월 달부터입니다. 자, 그러던 중에 두 달 정도 지났죠. 6월 18일이 됐습니다. 6월 18일 당시 지중해 조지 부시 항공모함이 있었고요. 그 조지 부시 항공모함에서 전투기 한 개 편대가 출격을 합니다. 물론 뭐 여러 편대가 출격했지만 오늘 주인공 이 한 개 편대니까. 자, 2017년 6월 18일 조지 H.W. 부시 항공모함 소속의 슈퍼 호넷 2대와 호넷 전투기 2대,
이루어진 4기 합동작전 편대는 시리아 북부와 이라크 동북부의 대-IS 근접 항공 지원 임무에 나섰습니다. 편대명 겸 1번기 호출부호는 프리덤 33입니다. 프리덤 33, 즉 편대장 탑승 조종사는 마이클 트레멜 소령입니다. 자, 마이클 트레멜 소령이 지휘하는 슈퍼 호넷 전투기 2대, 그리고 호넷 전투기, 일반 호넷이죠. 호넷 전투기 2대 해서 4대의 FA-18 전투기가 프리덤 33이라는 호출보를 가지고 출격합니다. 그래서 시리아 북부 그리고 이라크 동북부에 이어진 이 지역에서 이제 공중 초계를 이렇게 하면서 지상에서 폭격을 좀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오면 그 지역을 폭격해주는 이런 이제 근접 항공 지원 임무, 우리말로 이제 우리 공군에서 캐스라고 하는데 그 캐스 임무를 띠고 4대가 출격을 했어요. 그랬는데 희한하게 타겟팅 포드가 고장이 났어요. 편대장 트레멜 소령의 비행기 1번기죠. 1번기의 타겟팅 포드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타겟팅 포드가 되어 있어야 이제 정밀 폭격을 하는데, 그렇지만 이제 폭탄을 일단 달고 갔겠죠. 폭탄을 달고 갔지만 자기 신의 타겟팅 포드가 없어졌으니까 자신은 이제 굳이 이 공대지 모드로 계속 지상만 탐지하고 있을 이유가 없어졌던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폭탄은 2번기나 3번기에서 타겟팅 포드로 조준해주면 자기가 이제 떨구어만 주면 이제 2번기나 3번기에서 유도를 해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트레멜 소령은 타겟팅 포드가 고장이 나서 나머지 3기에게 근접 항공 지원 초계를 지속할 것을 지시하고 본인은 그 업무를 위해서 공대공 레이더를 가동했습니다. 이제 자신은 공대지 레이더를 켜놓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타겟팅 포드 고장났으니까 이제 공대공 모드로 딱 전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엉뚱한 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자 임무지역인 자딘 근방에 채공 중인 항적 1개가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남서쪽 방향에서 고속 접근 중인 추가 항적 1개가 자신의 공대공 레이더에 나타난 겁니다. 이거 안 켰으면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인근에 공중조기경보 통제기가 있었는데 그 조기경보 통제기도 완벽하진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인데, 조기경보기가 고속 항적이 지금 접근하고 있는 모습을 안 알려줬지 않습니까? 그렇게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이 트레멜이 타겟팅 포드가 고장나는 바람에 레이더를 공대공 모드로 딱 전환하니까 2대가 보이는 겁니다. 그게 뭐였냐? 바로 수호-27, 러시아 공군의 수호-27 한 대하고 시리아 공군의 수호-22 공격기 한 대, 이렇게 2대가 보인 겁니다. 자, 러시아 공군 소속의 수호-27 한 대가 자딘 상공에서 엄호를 하고 있는 가운데 시리아 공군의 수호-22 전폭기 한 대가 고속으로 접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프리덤 33은 조기 경보기에게 이 상황을 통보했고, 조기 경보기는 수호-22에게 기술을 돌릴 것을 비상통신으로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수호-22는 계속 자딘의 반아사드군 전선으로 급속 접근했습니다. 이때 아사드, 지금도 아사드 정권인데 아사드 정권은 러시아가 뒤를 봐주고 있죠. 그리고 세습 독재 체제입니다. 북한과 함께 최악의 세습 독재 체제가 아사드 정권이죠. 자, 그런데 이 아사드 정권에 반하는 반군 중에 하나가 IS죠. IS는 그냥 이 중동 지역을 다 먹으려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 IS와 달리 또 다른 어떤 반군들이 있죠. 그래서 IS하고 전투를 합니다. 쿠르드군, 또 IS하고 전투를 하죠. 그런데 쿠르드나 자유시리아군 이런 반군들은 IS하고도 적대적이지만 시리아 정부군하고도 적대적입니다. 당시 러시아는 시리아 정부군을 도와주면서 IS를 공격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공군들 데리고 가서 IS 공격하라는 IS는 공격하지 않고 쿠르드나 자유시리아군, 즉 미국이 지원하는 반군 세력들을 때리고 있었던 게 러시아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수호-27 전투기가 어떤 일정 공역에서 공중초계 임무, 어떤 자신의 방공 영역을 딱 구축을 한 상태에서 수호-27의 방공력이 이만큼이다. 그러면 이 방공 영역 안으로 수호-22, 시리아 공군의 수호-22가 들어가서 폭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적대 세력이 오면 이 수호-27이 자기 영역에 들어오면 이제 전투를 벌여주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합동작전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러시아는 아니라고 하지만 미국 측 자료에는 그렇게 보인다라고 적대 세력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기경보기에게 이 사실을 통보를 하니까 조기경보기가 불과 2달 전에 공습으로 살인가스를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다시 그런 대량 학살을
할 것을 염려해서 조기 경보기에서 경고를 한 것이죠. 우리도 이제 교전 수칙에 보면 경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가라 라고 비상통신으로 그 고속 접근하고 있는 수호이 22 전폭기에게 돌아가라 라고 했지만 수호이 22는 무시하고 계속 접근합니다. 그래서 조기 경보기가 이 슈퍼호넷 트레멜에게 차단을 지시합니다. 헤드벗 차단해라. 그래서 프리덤 33이 나머지 캐스, 그러니까 공대지 무장을 하고 있는 2번, 3번, 4번기는 그대로 캐스를 하고 자기는 공대공 모드로 전환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제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싹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갔냐? 4월의 화학무기 학살 재현 및 반아사드군의 대규모 피해를 우려한 연합군 C2와 트레멜 소령의 프리덤 33은 수호이 22 접근을 차단하기로 결정합니다. 트레멜 소령은 수호이 22 후방에서부터 초고속으로 추월하며 경고의 의미로 다수의 플레어를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수호이 22는 반전하지 않고 계속 반군 진지로 향했습니다. 자, 트레멜 소령의 이 슈퍼호넷이 시리아 공군의 수호이 22를 쫙 추월해가지고 앞서 나갑니다. 앞서 나가면서 플레어를 빠바방 터뜨려요. 플레어는 상대의 열추적 미사일이 나오려면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터뜨리는 게 플레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너에게 공격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 스톱해. 방금 우리 조기 경보기가 나한테 돌아가라고 했잖아. 그래서 2차 경고로 이 트레멜 소령의 슈퍼호넷이 쑥 추월하면서 플레어를 빵 터뜨렸는데 그래도 수호 22가 무시하고 계속 반군 쪽으로, 즉 미국이 뒤를 봐주고 있는 자유시리아군 쪽으로 계속 진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폭탄 2발을 떨어뜨렸어요. 수호 22는 결국 시리아 민주군 진지로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2발. 폭탄은 시리아 민주군 진영에 명중하며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했고 그와 동시에 지상에서는 친정부군 전력이, 그러니까 시리아 정부군이죠, 반군 진영으로 대규모 공세를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리아 반군 자유시리아군이죠 하고 정부군하고 대치를 하고 있는데 이 정부군이 공군에다가 요청을 한 것이죠. 저기 좀 때려달라. 그 때려서 저쪽의 진영이 흔들리면 바로 이제 공격에 들어가는 이런 작전을 세우고 지상군하고 시리아 지상군과 공군이 합동작전을 한 겁니다. 합동작전 하러 가는데 미국의 항공모함, 조지 부시 항공모함에서 날아온 슈퍼호넷 전투기들이 방해한 거죠. 근데 이제 러시아 공군이 지켜주고 있으니까 이 수호 22가 그래도 니들이 뭐 어떡할 거야 라고 무시하고 들어가서 진짜로 폭격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때 4월 4일의 살인가스 폭격으로 인해서 미국은 강경정책으로 전환시켜 놓은 상태인데 이렇게 조기 경보기의 1차 경고 그리고 트레멜 소령의 슈퍼호넷의 플레어 다량 발사하는 2차 경고에 이어 2번이나 경고를 했는데도 무시하고 그냥 폭격을 해버리고 지상군들이 그냥 포격을 하고 공격을 시도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트레멜 소령 슈퍼호넷이 격추시키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래서 트레멜 소령이 즉각 헬멧 마운티드 시스템으로 사이드와인더 9X 슈퍼 사이드와인더를 조준했고 사격했습니다. 그러나 수호이 22는 트레멜의 사이드와인더 9X 사격을 유관 확인했는지 플레어를 대량으로 투하하며 대응했고 사이드와인더 9X 미사일은 사격 시에 적기에 대한 상대 방위가 다소 좋지 않아서 시선 변화율이 컸고 수호이 22의 플레어 발사까지 겹쳐서 표적 명중에 실패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제 서로 마주보고 오는 겁니다. 이 수호이 22가 오고 또 이 트레멜 소령의 슈퍼호넷이 날아갑니다. 정면으로 날아가는 거 아닌데 조금 측면으로, 정측면으로 이렇게 가면서 여기서 사이드와인더 9X, 그러니까 헬멧 마운티드 시스템 시선하고 연동이 되죠. 딱 보고 사이드와인더 9X 슈퍼 사이드와인더, 우리 F-15K에도 장착이 되어 있는 세계 최고의 단거리 미사일 아닙니까? 이게 실패한다라고는 이날 이전까지는 그 누구도 사이드와인더 9X가 발사했는데 라고는 딱 해서 발사했는데 실패한다라고 아무도 의심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딱 쐈는데 수호 22가 날아오고 트레멜 소령의 슈퍼호넷이 정측면으로 날아가면서 사이드와인더를 쐈는데 여기서 육안으로 이제 본 거죠. 그리고는 뒤에서 플레어를 빠바방 하고 엄청나게 터뜨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확 도망을 갔겠죠. 그러니까 플레어가 엄청나게 터지니까 이 사이드와인더가 헷갈려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순식간에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사이드와인더가 1차 공격에 실패하고 다시 반전해서 따라가야 되는데
180도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적전 투기가 가고 있고 뒤에서 사이드와인더 9X를 쏘면은 이게 뭐 아무리 도망가도 이렇게 쫓아갈 수가 있는데 이건 서로 마하 1이 넘는 그런 속도로 쑥 지나가니까 너무나 순식간에 여기 보면 이제 시선 변화율이 컸다. 너무나 순식간에 쑥 지나가니까 사이드와인더가 오 하다가 그냥 놓쳐버리고 따라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 각도가 거의 180도로 돌아가야 되니까 사이드와인더가 놓쳐버린 거죠. 트레벨 소령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걸 내가 놓칠 수가 있지? 아니 사이드와인더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9X가. 그래서 다시 트레벨 소령이 이제 이렇게 겹쳐서 지나가고는 트레벨 소령이 다시 따라갑니다. 그래서 적 수호이 22가 계속 가고 있고 트레벨 소령은 반전해서 다시 뒤를 잡은 겁니다. 여기는 뭐 회피기동 뭐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도망가고 있고 슈퍼 호넷은 다시 꼬리를 잡고 이번에는 3km까지 쫓아간 겁니다. 3km까지 쫓아가서 사이드와인더 9X를 쏘지 않고 암람을 쐈어요. 왜냐? 사이드와인더 9X를 방금 쐈는데 안 맞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안 맞을 것 같은 겁니다. 불안하죠. 그래서 너무나 단거리인 3km밖에 안 되는데도 중거리 미사일인 암람 공대공 미사일을 쏜 겁니다. 적기와 교차 직후에 신속하게 반전한 프리덤 33 트레벨 소령은 아직 가시거리 내에서 고속 이탈하는 수호이 22의 후방을 확보하고 암람 미사일을 사격했습니다. 곧이어 수호이 22는 대폭발을 일으키면서 지상으로 추락했습니다. 암람 정확하게 그냥 날아가서 라곤을 딱 했으니까 정확하게 쫓아가서 또 꼬리를 잡았으니까 그냥 격추시켜 버린 겁니다. 참 재밌는 것이 여기서 사이드와인더 9X를 못 믿고 3km밖에 안 되는 거리에서 암람을 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슈퍼호넷이 처음으로 적전 투기를 격추시켜 버린 거예요. 시리아에서. 그래서 이제 이게 과연 어떤 상황이냐? 자유권이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다 논란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 미국이 시리아 영공에서 시리아 전투기를 격추시켰냐? 이제 이런 논란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자유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미 합참 교전 수칙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규정되어 있냐면은 자유권은 부대 지휘관 및 그 구성원은 적대 세력의 적대 행위 또는 적대적 의도 시현, 임박한 적대 행위의 위협 시에 자유권을 행사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자유권은 자기 자신, 국가, 아군, 국민과 그 자산뿐만 아니라 타국, 타국군, 타국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행사할 수 있다라고 미 합참 교전 수칙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국군, 타국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군, 우방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군, 자유시리아군, SDF 저기를 방어해주기 위해서 또 2달 전에 살인가스를 사용했으니까 자위권을 할 수 있다. 또 그것도 그냥 한 거 아니다. 2번이나 정중하게 경고했지 않느냐. 무전으로 한 번 했고 그리고 플레이를 터뜨려서 한 번 했고 그래도 무시하고 폭격했으니까 우리는 내가 공격받은 건 아니지만 우리의 교전수칙에 우리 타국군, 타국 시민까지도 자유권의 범죄에 들어있으니까 우리는 사용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게 미국만 이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는 유엔사도 이거하고 똑같은 자위권이고 우리 한국군도 똑같은 자위권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혹시나 자위권 관련해서 어떤 논란이 생긴다. 지금이야 뭐 북한하고 또는 뭐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이런 군사적 충돌이 없지만 언젠가는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게 자위권이냐 아니냐 이제 이런 논란이 있죠. 이겁니다. 임박한 적대 행위가 있을 때, 위협이 있을 때 그것을 자위권을 발동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의무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우리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타국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타국 시민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자위권 발동할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다 이겁니다. 부대 지휘관과 그 구성원은. 그래서 우리 부대 지휘관들 자위권 적극적으로 발동해서 우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시민 또 우리 동맹국과 동맹국 시민들을 지켜주는데 무력 사용 적극적으로 해줄 의무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슈퍼호넷이 오늘은 간단한 그런 공중전이었는데 슈퍼호넷이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수호이 22 시리아 전투기를 순식간에 격추시키는 그런 모습 보여드렸고 사이드와인더 9X 세계 최고의 단거리 미사일인 이 미사일이 빗나가는 모습까지도 있더라 라는 그런 의외의 모습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